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가 타국 대비 빠르게 회복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된 가운데 PC, 게임기, 가구 등의 수익 제품에 따른 수요가 높아진 점이 무역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PC, 게임기, 가구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해도 그만큼 코로나 속에 집 안에서만 활동했던 것에 따른 수요가 높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던 대목이 될 것 같고요. NAHB에 따르면 증가한 재고와 공급망 차질, 노동 비용 등에 전가하기 위해 새해에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언급이 나왔고, 1월 달에 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건 인플레이션 문제성이 좀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미국 중산층 주택 구매력이 팬데믹 기간 중에 약화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었고요. 도이치뱅크가 미 국채 시장 수익률 곡선이 베어 플레이트닝에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전환될 것을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공격적인 대차 대조표 청산이 이루어짐에 따른 영향성으로도 또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22 총재가 어떠한 통화 정책 조정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유럽 의회 연설에서 현재 경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며 노동시장의 과열 현상이 없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소식으로는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에서 국내 제조업 재고가 이례적으로 늘었다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6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을 기대되는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존 긴축 우려에 대한 진화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1월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미 중간의 무역 갈등 증폭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좀 있었고, 1월달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가 추이는 배럴당 89.84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합의에 대한 보고 좀 잘 또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당국의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세금을 500% 인상하는 엄격한 규제 부분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채굴 점유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이쪽에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전기세도 좀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 종합적으로 또 이것에 또 따른 여러 가지 또 규제안도 조금씩은 손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내용도 또 조만간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솔로 받았어요. 업비트 해가지고 닉네임 건강하자 우리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왜 제가 이 내용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업비트에 상장이 될까요? 라는 이 내용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거 거의 다 상장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트래블 룰 기간이 이제 3월 달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코인 상장 심사 부분도 좀 더 까다롭게 보고, 그런 절차를 저희한테 공개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대부분 금융사나 이런 측면이나 아니면 회계감사 쪽이나 이런 쪽을 좀 거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선을 좀 상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일단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 기다려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2차를 시켜서 충분히 호재 나왔을 때 다른 타 거래소로 이체를 시킨 다음에 차익 실현을 내는 게 또 낫지 않겠냐. 뭐 누군가한테는 이 돈도 소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돈의 발판을 또 삼아가지고 또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자산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이 작다라고 해서 되게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작을 때부터 그게 습관적으로 좋은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는데, 너무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원? 좀 1% 먹어봐야 뭐 만원? 뭐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그 습관은 절대 오랫동안 지속하면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실패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절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디센트럴랜드에서 메타버스 부동산 매각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대규모 메타버스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이 가상 토지에서 제일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1만 마나가 판매가 됐다. 당시 금액으로는 13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샀을까요? 그리고 삼성의 미국 법인 디센트럴랜드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또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EOSB를 조심해라 라고 해서 닉네임 켈리 로안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일단 나왔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 스테이킹 물량이 3억 개, 그러니까 블로건이죠. 거기에서 갈 물량하고 묶기 물량, 그리고 헬리오스 700만 개 합쳐서 1억 개, 합해서 4억 개, 제외한 6억 개 이오스 중 35에서 40% 가량이 한국인이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보시켜야 하는 재단이든 비원이든, 그리고 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넘길 수 있거든. 헬리오스 750만 개 이오스 전부 다 바이낸스로 이동한 거 알고 있지? 진짜 악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의 시총이 아직도 2조 3조 육박할 것 같지? 너희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니? 이오스는 ICO 때부터 과대평가를 받았고 제3세대 코인이라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ICO 자체가 좀 거품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오스 적정 시총은 아무래도 뭐 5천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원이 시작된 이오스 홀더 갉아먹기를 헬리오스 재단 플렉탈리까지 전부 붙어서 홀더 태워가지고 지들이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형태로 보여진다. 근데 그 끝은 아무래도 데니 다음 프로젝트에 윤곽이 잡히고 넘어가는 제스터가 나온다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작년에 1000만 개 이상 들고 있었던 대형 고래들이 전부 다 퇴장을 했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 한번 보게 되면, 자, 곧 다가오는 일정들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로라라고 뭐 스택스, 그리고 스카이위버, 갈릴엘라 같은 게 뭐 아트 출시, 오픈신 드라, 민팅 일정이 2월 중하순에 다 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 3월로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내용,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3월 4일,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3월 4일, 그리고 헝다의 원금 상환일이 또 3월 23일에서 24일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일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가 있고요. 프레지던트 데이로 미장이 또 21일날 휴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BTFX 메인넷이 21일 정도에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중국 양해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어떠한 내용이 또 나와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3월 16일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마감일이라고 FOMC 금리 결정이 또 붙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할 것 같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블록, 그러니까 과거의 스퀘어, 그러니까 지금의 트위터의 트위터 회사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해당에 있는 아크가 이번에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 왜 팔았는지까지는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번에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하네요.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기사는 이번에 애플이 NFC로 무선 단거리 통신으로 인해서 결제했던 게 나오다 보니까 뭐 페이팔이나 그런 블록에 있는 가치가 약간 좀 훼손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재무부가 암호화폐 세금 신고 모델 구축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라는 것과 미 하원 의원이 테더는 시한폭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테더가 투명하지 않다, 준비금에 기업 어음이 포함이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공개해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강요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전문의 부분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네이버 Z 글로벌 NFT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 이번에 암호화폐 웹스 3.0 기업으로 대부분 개발자들이 또 이동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되게 웃긴 게 아마존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연봉을 4억 원까지 뭐 불렀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최대 증권거래소 운영사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선물 출시 계획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별로 좋았을 때 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좋으면 우리한테는 더 많은 힘을 가중을 받으면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2271억 원 상당의 위믹스 현금화 첫 분기 보고서를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2271억 원 상당의 현금화해 마케팅 생태계 구축에 사용을 했다. 초기 발행량 10억 개의 7200만 개는 각각 프라이빗 세일 마케팅 생태계 구축에 사용을 했고, 작년 말 위메이드 8.2억 개 위믹스와 현금 159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자체 3월달에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 비트 파이네스 해커 2명이 체포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더비가 23일 104개 크립토펑크 경매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게임즈가 코인 시장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팅다오에서 블록체인 업계 올해 인물 투표를 했는데 그게 공동 창업자 1위라고 해서 오픈시 공동 창업자가 1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앨런 머스크가 1898표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2등은 뭐 바이낸스 대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 비트코인 화폐로 취급, 크립토 셀럽들 트윗 현지 경제지를 뭐 인용을 해서 뭐 이런 내용이 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BNK 부산은행이 소니 뮤직과 미디움을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트위터 팔로워 수가 3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규제 테이블에 올랐다. 빠르고 강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초반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만큼 발행 금액이 215조 원의 급성장한 가운데로 인해서 아무래도 빠른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재무부 국내 금융 담당 차관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그는 페이스북과 IT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또 알 수 있는 게 이 규제에 따른 강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선물의 분위기를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5대 금융 관련 규제기관 대표가 참여를 해서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성장, 잠재적 가능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성 부분을 좀 언급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상자산 지갑을 그 다음에 그 제공하는 기업을 연방 감독 하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기업 간의 관계를 제한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될지 검토하라고 또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뱅크런 부분에 따른 내용이 뭐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뱅크런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마련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도 이번 규제에 좀 포함이 된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강도가 얼마까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테더가 3월 발행량이 76% 해당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공개를 했고, 나머지 발행하는 담보채권, 비트코인 등 투자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USDT는 USDC가 이번에 1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준비자산 중에 61%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고, 13%가 은행 지점들이 갖고 있는 예금 증서, 국채, 기업보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1대1 비중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 되게 웃긴 거. 자기네들은 초반에 그렇게 광고 마케팅 할 때는 1대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우리한테 또 그런 걸 보면 장난질을 좀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반면에 이제 은행에 따른 감시를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뭐 다시 뭐 2017, 18 시즌으로 또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연 너희가 지급준비금 감상을 했었을 때 그만큼 있었냐 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만약 없으면 그때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좀 시끄러워질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에 여러 가지 청문회가 있으니 그 내용을 또 보고 우리는 약간씩 조각을 한번 맞춰보는 것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외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3월부터 중국의 암호화폐 사용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올 3월부터 중국인의 암호화폐 사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중국 내 5만 위안의 현금을 입출금할 때 출처를 알려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자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명확히 전했다. 근데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예, 헝다 이야기가 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금의 부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다르게 갔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중국 정부는 내가 그런 부양책을 했었을 때 그 돈은 그대로 그 순수한 의도로 갔던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순수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쪽에 따른 분위기는 좀 별로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건 중국의 뭐 이번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잠깐 분위기가 중국계 코인 쪽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이 BSM 파트너 부분에 따른 연결적 고리로 인해서 좀 테마성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앞으로도 보여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